네, 이번에는 서술형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9번부터죠. 자, 9번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6분의 1을 수렴한답니다. 그럼 딱 보는 순간 ab가 나왔네요.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자,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꼴이 나오면 0분의 0 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인수를 찾아서 약분을 내서 극한값을 구해주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친절하죠. 자, 왜 친절하냐면 이게 단계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 단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적어주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자, 분수식 형태로 나와 있는데 뭐가 됩니까? 우리가 수렴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 것이 이겁니다. 자, 일단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일단 분모를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2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0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수렴을 하는데 분모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도 우리가 분자인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b도 우리가 0에 수렴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b에 대한 식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2를 대입하면요, 루트 2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0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살짝 이항을 해주면 바로 b는 루트 2 플러스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몇 번의 풀이가 되냐면, 자, 2번의 풀이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은 2번은 뭐라고 되냐?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풀어왔던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2번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방금 1번에서 자, B가 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루트 2 플러스 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무슨 꼴이 되냐면 우리가 0분의 0 꼴이었기 때문에, 자, 루트가 들어갔네요. 자, 그럼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바로 뭐 하셔야 되냐면 유리화를 해주셔야 되는, 자,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유리화 어떻게 되죠? 자, 분자에 있는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a에 대해서, 자, 켤레를 곱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a, 자,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a가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에도 뭘 곱해줘야겠어요? 자, 똑같이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a를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렇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자, 2로 갈 때 위에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차 공식이니까 x 플러스 a에서 뭘 빼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2 플러스 a를 우리가 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 큰 실수 하나 있네요. 자, 우리가 괄호를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여기는 x-2에, 자, 루트, 자, x 플러스 a, 자, 플러스 루트 뭐다? 2 플러스 a를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적어주시면, 자, x가 2로 갈 때, 자, 여기는 x-2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a가 되겠고요. 결국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우리가 a가 없어지면서 x-2가 남네. 그러면은, 다행히 식이 좀 간단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루트 x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a분의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x가 2로 간답니다. 그럼 2를 대입하시면, 여기는 2 플러스 a인데, 여기도 2 플러스 a가 있네.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2 플러스 a가 두 개이기 때문에 앞에 2가 곱해지고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6분의 1이 되죠? 예,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루트 2 플러스 a가 얼마예요? 2, 3은 6이 돼야 되니까 3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양변 제곱해 주시면 2 플러스 a는 9가 되고요.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가 7이면 우리가 b는 어떻게 됐죠? 자, 루트 2 플러스 a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루트 9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b는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가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극한에서 미정계수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단계는 몇 단계? 2단계죠. 자, 그래서 우리가 b를 a에 관해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시고요. 다 대입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쭉 해서 무슨 값을 구한다? a의 값을 구하신 다음에 우리가 b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1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도 역시 별이 몇 개? 자, 3개네요. 자,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푸는 방법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힌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x가 무한대 상태로 갈 때 gx 자체가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x가 역시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 있는 fx-3gx가 어디에 이번 1에 수렴을 한대요. 자, 그럴 때 요것을 우리가 구해봐라. 자, 그런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우리가 뭐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에는 자, 우리가 gx가 x로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왜요? 왜 그럴까요? 자, 그렇죠. 우리가 극한값에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되는 것이 어디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바로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거 풀이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gx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한대로 발산을 한대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자, 역수가 무한대분의 1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변을 이렇게 역수를 이렇게 취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gx분의 1은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게 gx가 무한대니까 분명히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눌 것 같습니까? gx로 나눌 것 같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바로 gx분의 fx의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요. 자, 두 번째 힌트가 이거죠. 그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이렇게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 gx분의 1하고요. 여기 있는 뭐다? 자, fx-3gx를 이렇게 곱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원래는 각각의 리미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하고 얘는 어디에 수렴하죠? 1에 수렴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최종적으로 어디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0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gx분의 우리가 뭐가 된다? fx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0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자, 나온 결론이 뭐냐면 바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gx분의 fx는 자, 얼마가 될까요? 자, 3이 됩니다. 자, 왜 3이 되냐면, 자, 이거는 극한값의 성질에서 분명히 리미트끼리 이렇게 분리가 돼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상수함수는 x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항상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3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 우리가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얼마가 되냐면 3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자, 이 문제는 분명히 gx가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gx분의 fx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게 힌트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주어진 문제가 어떻게 되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 fx 더하기 2 gx 그 다음에 2 fx 더하기 gx인데 그럼 여기서 이 모양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눈다? 그렇죠? gx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러볼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fx도 gx로 나누시고요. 자, gx 나누면 여기 2만 남죠? 여기는요, 2fx를 역시 뭐로 나눈다? gx로 나누시고 여기는 1이 남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랬더니 여기는 gx분의 fx 얼마죠? 극한값 3이죠? 얘를 답을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문제는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얼마다? 3 더하기 2가 되고요. 자, 위에는 2 곱하기 3 더하기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는 분모는 마이너스 7이 나오고 분자는 7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자,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좀 높긴 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극한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배웠던 게 무한대분의 상수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거고 자, 지금 x가 무한대 상태로 가고 있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우리가 극한값을 구해서 응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1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번은 어떤 문제냐면, 자, 이것도 우리가 함수값의 크기 비교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fx가 주어져 있는데, 이게 요 함수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거보다 뭐다? 작거나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여기 극한값을 물어봤는데, 자, 이게 문제 모양의 힌트를 자세히 보면, fx도 나와 있고, x도 막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는 x하고 fx를 통째로 하나 묶어서 우리가 극한값을 한번 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잘 보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0입니다. 자, 0 플러스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이게 뭡니까? 0의 무슨 극한이다?
그죠? 우극한 값을 구하란 말이거든요. 자, 근데 0의 우극한이란 말은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뭐보다 크다? 그죠? 0보다 크다는 소리야. 왜냐면은 우리가 0으로 접근하는데 오른쪽에서 접근하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x에 대해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건 뭐가 되냐면 바로 x가 양수일 때를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x하고 fx 콜라보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는 몇 참수지만 자, 여기 이참수 사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x가 분명히 0이 아닌 양수이기 때문에 자, 그럼 x로 나눠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2차식이었는데 x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x분의 fx가 되면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몇 차 함수다? 그렇죠?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값을 좀 더 구하기가 좀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일 처음에 요거를 우리가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구하셔야 되냐면 바로 0에서의 우극한 값을 한번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우극한에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자, 일단 1차함수 자체는 우리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극함수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0을 대입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0 플러스 우극한으로 갈 때 이번에 오른쪽 함수 x 플러스 1을 한번 살펴보면 얘도 얼마가 된다? 자,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1하고 1에 우리가 갇혔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바로 자 x분의 fx의 우리가 극한값도 얼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자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런데 보기에는 문제가 좀 만만치 않네요. 자, 근데 요거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설명을 좀 중간에 단계를 좀 생략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자,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 x 있는 거 있습니까? 네, 그럼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요거는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자,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요거는요, 원래 요 x가 어디에 있는 x가 되냐면, 자, 요렇게 분자에 있는 x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분모로 내려갔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 x를 올려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는 2x 더하기 뭐가 된다? fx가 됩니다. 자, 이 부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왜냐면 원래 x분의 fx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분의 1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의 1 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거 되면은, 자, 여기서는 그러면 2x 더하기 fx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거 계산할 때 그럼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x분의 fx의 제곱에서 뭘 나눠준다? 그렇죠? 2x 플러스 fx를 이렇게 나눠준 건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fx에 우리가 fx의 제곱 곱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역수인 2x 더하기 fx분의 1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x가 지금 분모로 내려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x를 분자의 분모로 보낼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계산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은 이 단계 생략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러 좀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fx만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눈다? 0x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왜냐면 x는 양수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럼 2x는 뭐가 되죠? 자, 2가 되고요. fx는 x분의 fx가 됩니다. 지금 x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럼 이 x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x제곱분의 fx의 뭐가 된다? 전체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쳐줘요. 자, 어떻게 고쳐지냐면, 자, 우리가 지수법칙이죠? 0 플러스고요. 자, 그럼 여기는 2 플러스 x분의 fx가 되는 거고, 자, 이건 어떻게 될까? 제곱이니까, 자, 이 부분이 x분의 fx의 뭐가 된다? 자, 전체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힌트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여기 구해놨죠? 자, x분의 fx의 극한값이 얼마냐면 1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풀렸네.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자, 그러면 2는 그대로 2가 되겠고요. 여기는 얼마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자, 1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자, 3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함수 크기 비교하는 것에서 우리가 양쪽을 구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x하고 fx가 뭐다?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x분의 fx. 자, 특히 여기 있는 x가 분모로 우리가 올라가죠. 분자의 분모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x가 우리가 분모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우리가 x분의 fx의 극한값을 구해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12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어떤 문제냐면, 자, 여기 단글로 나오죠. 자, 모든 실수 x에서 우리가 연속인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곱해졌을 때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x가 뭐가 아니다. x-3이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3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자, 여기 딱 못 박아놨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다? 연속이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하, x는 뭐에서도 우리가 3에서도 연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힌트가 하나 또 주어져 있어요. f4는 얼마다? 9라고 주어져 있을 때 뭘 물어봤냐면 우리가 f3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거는 조금 전에 자, 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3에서도 연속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F3을 구하란 말은 결론은 뭐가 되죠? 그렇죠. 리미트 x가 우리가 3으로 갈 때 뭐다? 우리가 fx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다?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뭐하다? 그죠? 같으면 어디에서 연속이다? 3에서 연속인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기준은 뭐가 된다? 3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방향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기술할 수가 있냐면,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에, 자, x-3이 뭐가 아닐 때, 그렇죠? 0이 아닐 때, 그러면 결국에는 x가 3이 아닐 때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fx는 어떻게 되냐면, x-3분의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뭐 한다? 우리가 수렴한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3에서도 뭐가 되기 때문에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수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이거 잘못 계산했네요. 자, 제가 표시를 잘못했죠? 어디를 잘못했을까요? 자, 그렇죠. 자, 여기서는 fx는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데요. 제가 1단계를 빼먹었네요. 자, 어떻게? 일단 극한을 취해야 되는데 어디에? 3으로 우리가 가까이 갈 때 우리 fx를 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게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2x제곱 플러스 ax-b가 일단 뭐 한다는 겁니까? 자, 3에서도 연속이기 때문에 뭐 한다? 수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 좀 비슷한데요. 자, 그러면은 분수 형태가 우리가 수렴한다고 했을 때 뭘 살펴봐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분자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분모를 살펴보시면 분모가 어떻게 되죠? 그죠? 우리가 0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자, 3으로 갈 때 분자에 2x제곱 플러스 ax-b도 뭐다? 0이다. 그래서 우리가 9번에서 미정계수 결정할 때도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b를 뭐에 관한 식으로, 그죠?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계수를 구했던 그런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3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3을 대입하시면, 자, 3이 이제 9지요? 그럼 2, 9, 18 더하기 3a 마이너스 b가 얼마다? 0이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그 다음에 b를 우리가 소구를 해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푸는 문제냐면요. 자, 이거 괜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연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건 어떻게 되냐면, 자, 조금 전에 어떻게 돼 있었죠? 그쵸? fx가 우리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x-3분의 2x제곱 플러스 ax-b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힌트가 뭐가 됩니까? 자, F4가 바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A, B를 구해주면 되는데 힌트가 하나 더 나와 있으니까 바로 무슨 방정식으로 풀면 될까요? 그죠? 이거는 연립 방정식을 풀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B를 소거해서 푸는 것보다는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A, B를 바로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4 대입할까요? 그럼 4 빼기 3은 1이니까 분모 필요 없겠죠. 그죠? 분모 안 적어도 되고. 그러면 대입하시면 4의 제곱 얼마입니까? 16. 그럼 2 곱하면 32가 되고요. 여기는 4a가 되고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여기에 9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1번식, 요게 몇 번식이다? 2번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은 그러면 3a-b는 얼마가 된다? 자, 마이너스 18이 되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이번 식에서는 4a-b는 얼마다? 우리가 32가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 2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뭐 해라? 연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연립하실 때 우리가 뭐 하자? 우리가 뺄까요? 자, 빼면은 마이너스 a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가 5가 나오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a는 당연히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 5가 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8이고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얼마다? 우리가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물은 건 뭐죠? 그렇죠. F3을 물었죠. 그럼 F3은 결론은 뭐가 되냐면 바로 3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이 3에서 극한값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x가 3으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자, 분모가 x-3이고요. 자, 방금 a가 마이너스 5고 b가 3이었어요. 그러면은 fx가 정해져 버립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 적어놔야 될 게 있었네요. 그럼 fx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x-3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어떻게 해요? 1, 2, 3,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6 얼마다? 1이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x-3에 어떻게 되겠어요?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약분되는 거 맞아요? 예, 그러면 이때 3을 우리가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3 더하기 1이 나옵니다. 답 얼마다? 이 문제 답은 7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의 함수값을 물었지만 3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슨 값을 구하면 된다? 극한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나와 있어서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좀 더 간단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원래 패턴에서는 약간 벗어나지만 F4는 9를 이용해서 우리가 A, B를 구해서 fx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 좀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어떤 문제냐면 자, 닫힌 구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요. fx는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주의점이 있어요. 자, 이게 주인공 문자가 누구죠? x죠? 자, 근데 여기서는 자, 뭐가 변하고 있다? 자, t가 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 x가 주인공이 아니고 t가 이제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돼? 자, t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단계형으로 돼 있어서 바로 다항함수 fx를 구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fx가 리미트 t가 어디로 가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t분의 1 마이너스 x t가 x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자, 일단은 t에 대한 극한이기 때문에 x는 그냥 상수 취급하듯이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t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그럼 이게 그러면 무슨 꼴일까요?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x가 뭐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자, 그럼 이 t에 대해서는 분모 분자가 전부 다 몇 차식이냐면 1차식이거든요. 그러면은 분모 분자가 뭐로 나눌까요? 그래서 t로 나눠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는 t분의 1, 자, t는요 1, 자, 그러면 여기는 t분의 1, 자, 여기는요 마이너스 x만 남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저번에 이제 복습해드린 게 있었는데 이게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t분의 1이라는 함수 자체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k가 양수일 때인데요. 양수일 때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0에 가까워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k가 음수가 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분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역시 0으로 가까이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t분의 1이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풀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0으로, 얘는 상수함수니까 그대로 1이겠죠? 얘는 뭐다? 0으로. 그런데 x도 아까 무슨 취급? 상수 취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에서는 이 단계도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남는 건 1분의 마이너스 x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결론. 그럼 fx는 뭐가 될까요? 예, 그래서 이거 전개를 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되는 것이 바로 1번의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뭘 물어봤냐면 자,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었는데 이거는 최대 최소의 정리죠. 자, 주어진 구간이 무슨 구간이었어요? 그렇죠? 닫힌 구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자, 우리가 이게 몇 차 함수죠? 그렇죠?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꼭지점하고 여기 있는 끝값을 우리가 비교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f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이므로 자,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내주시면 뭐가 남지요? 그쵸? 마이너스 2x가 남죠? 자, 완전 제곱하려면 1이 필요하고요. 1 더했으니까 1 바로 빼주셔야 됩니다. 요 세 개로 완전 제곱을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 1 밖으로 나오면서 1이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꼭지점이 1,1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yx절편이 0하고 2가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0하고 2니까 자, 근데 구간이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구간은 0에서부터 어디까지다? 네, 4까지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당연히 어디에서 0에서 그리고 꼭 지점이 f1 그 다음에 2에서 우리가 함수값을 각각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0에서는 0이고요. 자, 1에서는 1이 됩니다. 그럼 2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2 대입하면 2가 아니죠. 4를 대입하셔야 되죠. 죄송합니다. 자, 그럼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6 더하기 8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최대 최소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예, 자, 보시면 마이너스 8이 가장 작네요. 그럼 무슨 값? 최소값. 자, 그럼 여기는 이게 뭐다?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답은 어떻게 적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x는 얼마일 때, 그렇죠? 4일 때 얼마다?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x가 1일 때 무슨 값을 가진다? 그렇죠. 최대값을 가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자,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주어진 문제가 이제 t에 대한 극한값이기 때문에 x를 무슨 취급한다? 우리가 상수 취급해서 일단 t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하셔서 fx를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친구간에서는 우리가 항상 최대 최소를 같이 가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단한 평가 마지막 문제 1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별이 몇 개다? 자, 3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연소함수의 y는 fx의 그래프가 4점을 지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점이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예, 요 그래프의 하나의 4점, 그러니까 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방정식 fx는 x는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 게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정리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중단원 학습 점검에서도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일단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방정식이 조금 특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fx는 뭐라고 돼 있죠? x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살짝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x를 살짝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함수지만 우리가 뭐로 해석을 할 거다? 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방정식이니까 우변에 0을 남기고 다 넘겨주면 fx-x라는 우리가 함수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살짝 뭐 해야 된다? 치환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함수 문제지만 방정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시작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gx로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gx를 어떻게 둡니까? 그죠? fx-x라고 하면이라고 두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방정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를 우리가 따로 뒀잖아. 맞습니까? 그런데 자, 보시면은 자, 우리 분명히 fx가 무슨 함수라고 돼 있죠? 연속 함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 x도 무슨 함수죠? 연속 함수죠. 자,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면 자, 연속 함수끼리를 뺐어요. 그럼 우리가 연속 함수 성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연속 함수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되는데 우리가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됐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도 뭐가 되냐면 바로 gx 자체도 자, 무슨 함수다? 우리가 연속 함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잠시 치환하는 것에서 이 문제가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함수를 놓고 나면 이제 뭐로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바로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는 0 해가지고 실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무슨 절편이었다? 그죠? x 절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y 값이 양음으로 어떻게 변하니까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 반드시 뭐다? x축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정리였다? 사이값 정리였기 때문에 함수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그러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자, 바로 열린 구가 마이너스 1,2에서 우리가 몇 개의 실근을 가지는가를 우리가 본 거잖아, 맞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니까 요 사이에 있는 정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열린 구간에서 우리가 그 함수값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제일 처음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G0 한번 보겠습니다. G-1 한번 볼게요. G-1. 자, 그러면 G-1은 그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자, 볼게요. F-1,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X에다 뭘 대입한 거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F-1 얼마일까요? 여기 주어져 있어요. 자, 얼마가 되냐면, 바로 0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분명히 자, 요소함수 y는 fx가 이 점을 뭐 한다? 지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얼마다? 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다?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마이너스인 거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g-1은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자, g 얼마를 구해야 될까요? 0을 구해봐야겠죠? 그럼 g0는, 자, 우리가 여기 x에다 0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f0 마이너스 제로니까 이 제로는 사실은 필요가 없겠지요.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f0은 얼마일까요? 자, 조금 전에 f 마이너스를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f0은 얼마다? 그죠?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번에 무슨 값을 구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G1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G1은 F1 빼기 뭐다? 1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F1 얼마지요? 자, 이제 안 물어볼게요. 자, 입니다. 그러면 2 빼기 1은 얼마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우리가 G2를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G2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F2 빼기 2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F2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고 2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양수, 음수입니다. 맞습니까? 계속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사이값 정리해서 우리가 하시니까 바로 실근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에 의해서 그죠? 사이값 정리에 뭐하다서 따라서 자,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뭐죠? 바로 gx는 0이 맞나요? 근데 gx는 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fx-x는 0 맞아요. 그럼 요것은 자, 바로 뭐에서 그죠? 열린 구간 어디에서 자, 보세요. 여기 g-1일 때 1이고 g0일 때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그죠? 마이너스 1,0 사이에서 우리가 부호가 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어디? 0에서 1 사이에도 부호가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0에서 1 사이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실근을 갖고요. 자, 그 다음 어디에? 자, 우리가 G1하고 G2를 비교해도 부호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1,2에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적어도 몇 개? 자, 그렇죠.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무슨 정리에 따라서? 사이값 정리에 따라서. 자,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자, 여기 있죠. 자, 마이너스 1,2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따라서, 바로, fx는 x는,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아까는 0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열린 구간, 어디에서, 자, 우리가 마이너스 1, 어디에서, 우리가 2에서 따지고 보면, 자, 요 사이잖아요. 그죠? 요 사이에서는 1개, 2개, 3개. 그러면 몇 개다? 해서, 적어도 몇 개? 그렇죠? 3개의 뭐를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개? 3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가 살짝 이 함수를 뭐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까? 우리가 치환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방정식 문제이기 때문에 살짝 이항을 하면 fx-x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fx-x를 우리가 뭐라고 뒀습니까? 우리가 gx라고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좀 어려운 것이 여기는 f-1, f0, f1, f2를 구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분명히 처음 시작해서 이 4점을 뭐한다?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함수값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부호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이게 기수라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단원 평가는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